자, 교재 688페이지 보시면 양도차손의 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은 호별로 계산하죠. 그래서 1호 부동산 등 기타 자산까지 포함해서 2호가 주식, 3호가 파생상품이죠. 그러면 이 호 사이에서는 양도소득의 통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세금 계산도 각자 따로 하는 거고. 그래서 1호 자산에서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득 해도 여기서 발생한 결손은 여기서 차감하지 않아요. 그럼 같은 호에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손익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통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금액에 비례해서 통산해요. 양도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뭐까지 뺀 소득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한 소득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제 하나만 잘 푸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산출세를 한번 계산해 보래요. 토지 A, B, C 그리고 토지 D 주식이 있죠. 파생상품은 없고 그러면 3호는 없고 1호와 2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A, B, C, D 그리고 주식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어땠냐면 부동산에서는 돈 벌고 주식에서는 다 까먹고 이게 대부분의 현실이죠. 저희 친구들 봐도 다 주식에서 까먹고 부동산에서 전부 다 벌었어요. 자, 한번 보면 세율을 먼저 정해야 될 텐데 A랑 B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 같아요. 얘는 기본세율.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본세율. 기본세율. C는 10개월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0개월 보유하고 있으면 2년 이하면 40% 또는 50%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토지잖아요. 토지면 여기 세율을 보면은 50%가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50%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있죠. 그래서 이 세율은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선 모르시고 어쨌든 50%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D는요. 미등기죠. 미등기면 70% 적용되는 거죠. 주식은요. 지금 보유기간이 1년이고 대주주가 아니래죠. 중소기업이고 그러면 10%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은 사실은 대부분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소유 주식이 그렇게 분산이 안 돼 있어서 대부분 20%고 25%짜리냐 20%짜리만 남는 거예요. 요즘엔. 어쨌든 그래요. 10%. 자, 그런 다음에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이죠. 우선 양도차익이 2천만 원, 2,800만 원 손해봤네요. 버티지. 2천만 원 이득 받고 D는 3천만 원. 이거 주식해서 벌었네. 500. 얘는 완전 분리예요. 완전 분리. 그렇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 있나요? A랑 B가 3년 이상 보유했는데 얘는 공제 줄 게 없죠? 마이너스 더 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5년이죠? 그럼 얘는 2단 간다고 그랬죠. 2단. 9단 몰라요? 2단. 5년 이상이면 10% 적용돼요. 주택이 1세대 1주택 아니면 10%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200이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양도소득. 얘는 1800 나오고 마이너스 2800, 2000, 3000.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얘부터 빼는 거예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요 2800에서 1800 먼저 빼세요. 이해하시겠죠? 1번. 그럼 이제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남죠? 그걸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쪼개시면 돼요. 2번. 얼마씩 가면 돼요? 400 가면 되고 600 가면 되겠죠?
지금 뭐 잘못했어요? 2,800 있는데 1,800 먼저 빼고 남은 건 얼마? 1,000만 원.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다 하고 마이너스가 남아도 내년으로 2월 되는 게 없어. 양도소득은 그냥 끝내는 거고 종합소득과 통산하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거 1600, 2400이 있고 지금 문제가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기본소득, 기본공제를 빼야 되겠죠. 먼저 양도한 자산 C와 D가 있는데 C가 4월 5일, D는 5월 5일이죠. 세율 관계없이 먼저 양도한 거예요. 가면소득이 아니면 250 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과표가 나오겠죠. 1350, 2400.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50% 적용하고 70% 적용하고 여기 50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500, 500, 250이 기본공제 250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산출세액을 보니까 C는 675만 원, D는 1680만 원, 그리고 주식은 25만 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규정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계산 특례 규정은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달리 계산한다는 거, 다르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이거는 1차 시험에 몰라도 돼요. 가압상속이라는 건 가압상속 공제, 상속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의 범위가 아니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놈이 1차 제일 많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 이 두 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번, 3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을은 갑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에요. 이들에게 먼저 뭘 하냐면 징여를 하는 거예요. 징여. 징여를 하고요. 그렇게 징여를 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 근데 양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징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래서 요 징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거예요. 자, 국세청에 보기에 이 행위를 왜 했냐 보냐면 첫 번째 이게 양도소득이 발생할 걸 징여를 해보면 양도세는 안 내잖아요.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미실현 이익, 자본 이득을 징여로 그냥 도망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취득가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특히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무조건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있어. 아예 무조건 적용하는 거야. 지금 이 규정은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을이 납세무자는 맞아요. 을의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 원가를 취득가액을 갑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자체가 갑이 취득했던 것으로 가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보유 기간 계산도 어떻게 해요? 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취득가액과 갑의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 시기도.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빼죠. 이때 뭐만 갑 걸로 가는 거예요? 취득가액만. 기타 필요경비는 갑과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취득가액만. 오로지 취득가액만.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은 을 걸로 가는 거예요. 을 걸로.
이해하셨어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은 을걸로 가는 거예요. 갑걸로 안 가는 거예요. 세무회계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다 빼는 거야. 보면 흥분하고 그냥 빼는 거야. 빼는 거. 아니에요. 누구 것만 빼는 거. 누구 것만 갑의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야. 갑의. 그래서 취득 시기도 보유 기간도 갑걸로 가는 거예요. 을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내가 낸 증여세는. 그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갑이 을에게 증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3자에게 팔잖아요. 5년 지나서 판다고 쳐봐요. 그럼 을의 취득가액은 자기 증여세 과세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취득세는 더해줘. 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현금을 받았던 물건을 받았던 증여세는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는 원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아. 경비가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이 규정은 2월 과세로 여기 그냥 끌고 온 규정이잖아요. 필요경비를. 그래서 얘는 특례로 즉 갑이 을이 부담한 을의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해줘요. 특이한 규정인 거죠. 그러면 이 행위는 우리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 분명한데 어떠한 거래도 부인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각자의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는 거죠. 이건 다시 계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취득 가액만 그리고 취득 시기만 갑의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 규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2월 과세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월 과세. 이 규정을 그래서 2월 과세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 모 회사가 있어. 모 회사가 있는데 취득원가가 5억이야. 근데 한 M&A에서 한 1,100억에 날리려고 한단 말이야. 팔라고. 그렇죠? 세율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M&A가 될 것 같았어. 한 2년 전부터 느낌이 있었어. 느낌이. 응? 느낌이.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 상상을. 우리 회장님은 자녀들한테 이걸 팔아서 현금 줘봐. 양도세 내지. 또 상속세, 증여세 왕창 내지. 눈을 감고 줄 수가 없어. 1,100억에 여러분 20%만 내도 한 1,000억이라고 했을 때 800억 남는 거 아니야. 800억 상속시키면 400억 남는 거야. 애들 앞에.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이룬 회사를 꼴랑 400억 주려고. 지금 이 과정에서 정부가 빨대 꽂고 600억을 뺏어가는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방법이. 뭐냐면 M&A가 예상이 된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빠른 시일 내에 자녀에게 증여해라. 주식을. 그러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가 돼. 그래서 한 3, 400억 정도 가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자녀의 취득가액은 3, 400억으로 올라와.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증여세 얼마 안 내지 사실. 3, 400억이니까. 그리고 그걸 양도하면 양도세만 내면 되지. 근데 그 돈은 누구 손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녀 손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상속세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낮은 증여세 먹고 취득가액, 양도세는 어차피 내는 거 아니야? 회장님이 내든 얘가 내든 이분이 내든 어차피 내는 거라고. 근데 손에 쥐는 거는 7, 800억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7, 800억 괜찮지. 그렇죠? 2월 과세가 적용되느냐? 아니야. 여기서 말한 2월 과세 적용 규정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야. 주식은 여기 안 들어가요. 이게 핵심이지. 이게. 대상 자산에 주식이 없어. 주식이. 2월 과세에는 주식이 없어. 주식이. 아름다운 규정이지. 무섭지가 않아. 이거는 그냥 부동산 가지고 하는 잔챙이를 잡는 법이야. 이건. 내 생각하기에. 주식에 걸지 않으니까 이게 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죠? 그래서 잔챙이만 토지, 건물, 부동산 해봐야 그거 얼마 됩니까? GT타워 저 정도 돼야지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주식이 알짜지 주식이. 그래서 오로지 뭐만 돼요?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거기 691페이지 가보면 먼저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690페이지.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밑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요것만 대상해. 주식 제외! 쫄 거 없다 이거죠. 증여하세요. 유일한 걱정은 뭐야? M&A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지. 증여한 다음에 곧 3개월 안에 일어나면 매매 사례 가액이 된단 말이야. 그 주식 자체가. 그러니까 증여 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돼. 처음부터 다 증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도 나. 왜냐면 증여 가액을 하면 양도세는 안 내잖아. 그럼 애가 어차피 회장님이 내일 양도세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나은 거. 어떻게든. 무조건 나은 거죠. 그죠? 그거 타는 거지.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 중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해하시겠죠?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가 실질과세 이런 거 좀 걱정해요. 실제로 회장이 받을 거 아니냐. 이거 함부로 적용하기가 힘들어. 진짜로 증여했잖아. 무슨 실질과세야. 돈이 최종 수준 누구한테 떨어졌어? 처녀한테 떨어졌잖아. 자기가 받아서 줬다고 보기엔 되게 그래. 계약서도 다 할 때면 실질과세 함부로 적용 못 하거든 이렇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 대응할 걸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왼쪽으로 가세요. 이 배우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 건물을 주고서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토지 주고 이혼해! 이럴 수 있잖아. 이혼! 그렇잖아요? 이혼하면 또 배우자 관계가 아니잖아. 양도 당시. 그래서 이혼한 애들이 많아서 법을 딱 바꿔버렸지. 닥쳐! 그죠?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죠?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면 되는 거야.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면 되지. 양도 당시 배우자가 아니어도 적용하는 거야. 혼인 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사망으로 인한 혼인 관계는 제외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되는 거지. 이건 무슨 세법 시간이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월과세 적용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배제가 있어. 배제. 자, 여기 구조에 딱 들어맞긴 하는데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자신이 조세평이라고 보기 어려운 케이스인데, 자 볼게요. 증여가 일어났고요. 그치? 그리고 수용이 되는 거야. 수용. 근데 수용을 하기 전에 보통 뭐가 있냐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어. 사업인정고시. 이제 수용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요 날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왜냐면 요 사이 했으면 야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정고시가 소문이 먼저 나요. 고시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이전에 증여가 됐는데 국가가 갑자기 사업을 하는 바람에 내게 수용돼서 양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가 지금 들어올 수가 있잖아. 이 경우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하셨죠? 이건 조세피의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지. 그렇죠? 제3자에게 양도. 내 의사로 양도하는 게 아니잖아. 수용이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배제.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에요. 이전에 배우자 직계 좀비소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협의매수가 뭐냐면 수용은 강제인데 먼저 국가가 한번 쇼부를 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 한번 들어봐.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협의매수. 수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의매수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다 계속 개정이 되는 거야. 2월 가서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이게 뭐야 이런 게 그냥 의지해버리는 거잖아. 추정도 아니고 무조건 취득식 이대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보고 웃는 사람들이 생겼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자, 갑이 을에게 병에게 팔라고 했어. 나는 지금 다주택자야.
아, 60 넘은 노인인데 할배. 다주택자 막 7채, 8채 있어. 미쳐버리겠어. 세율이 막 지금 20% 가산이야. 지금 68% 내야 돼. 지방세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나의 아들이 하나 있네요. 아직 무주택자야. 기가 막힌 생각이 들죠. 아들아, 내 너에게 징여를 하마. 징여를 받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얘가 5년 이내 양도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1주택자지. 근데 바로 양도하면 사실 2년 이상 보유기간이 없잖아. 근데 화끈해졌네. 취득 시기가 이때로 오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버리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들은 한 채잖아. 세대 분리가 돼 있잖아. 그러면 1세대 1주택 받아서 오히려 이게 비과세로 넘어가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비과세 몇 명이 받아간 거야, 이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이걸 이용한 거죠. 이해하셨죠? 법이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을 바꿔야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2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너 내라. 적용 안 해주는 거죠? 적용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징여 받은 거 그대로야. 대신에 보유기간이 짧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지. 징여세 내고 요거에 대해서는 세율이 어떻게 되겠어? 50%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징여세 내고.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사건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야. 내가 이거 이런 거까지 생각했냐 그랬는데 사건이 진짜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만든 거야. 국회의원이 정부 입법 발의가 아니야. 이게. 원래 세법을 바꿀 때 대부분 정부가 입법 발의해. 왜냐면 기재부에서 찾아와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요청을 받아. 내가 있는 세법 파케 그거다 해마다 세금 뭐 관련된 요청을 받아. 그렇지? 아니면 공인회계사의 세무세 국세청한테 다 받아. 그래서 매년 개정하는 거야. 대법원 판례 나와도 개정하고. 그거 말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 그럼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면 이제 그게 입법 발의가 괜찮으냐 아니냐 검토를 하게 돼 있어. 그게 조세 입법 자문위원이 있어요. 나 진짜. 그래서 그 검토를 해. 국회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면 나한테 와요.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 대박. 의원님이 한 건지 보좌관이 한 건지 진짜 너무 똑똑해. 이게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취득해서 이 시가가 이랬어. 자녀한테 징여 당시에 이게 떨어진 거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특히 지방의 아파트 징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팔아. 그럼 팔았을 때 얘는 징여 취득가액이 원래 이건데 2월과세 적용받으니까 취득가액이 뭐로 되는 거야.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2월과세 받으면 어때? 세금이 줄어들어. 세금이. 그리고 이게 이때로 가니까 또 무슨 장점이 있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되고 세율도 줄어들지. 단기 보유 세율.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계산해 보니까 2월과세 적용 한 놈하고 안 한 놈을 비교했을 때 큰 놈으로 가겠다라고 법을 바꾼 거야. 이해하셨죠? 큰 놈으로 가는 거야. 요게 좀 많이 걸려요. 요게 생각보다 미스가 많아. 실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어. 이런 사람들. 그 세무사님이 뭐 시골에 땅 팔았는데 괜찮다고 세금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엄청 나온다는 거야. 왜? 이게 2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았는데 옛날에 다 2월과세가 적용되니까 된다라고 했던 거야. 세율을 낮은 세율을 생각해서 예상세율을 뽑아줬는데 실제 신고할 때 보니까 홈택스에서 넣어보면 이게 안 나오거든.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난리가 치고서 억울하다 하면서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법인에 이제 회계사님들이 많으니까 나 지금 또 합병 하나 하고 있는데 나 이제 이촌회계법인에 있으면은 우리 회계법인 이제 세무 일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회계사님들이 다 나한테 가져요. 그러면 아니 편지를 써온 사람들도 있어요. 편지. 자기 그 사촌 뭐 이런 거래. 모촌 조카는 뭐 하여튼간에 자기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편지 같은 걸 썹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세무사님이 이렇게 해서 세금이 이거 나온다고 해서 자기 팔았는데 지금에 와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 규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주구리 막 써와요. 주절. 대부분 요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요게. 2월과세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않으면 세율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게 걸리더라고요. 실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692페이지에 2월과세는 나있죠? 블라블라블라 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유가 있죠. 사유. 그 사유가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회 입법 자문위원실에서 보고서 나온 게 있어. 그거 토시안 안 받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례 1, 2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그럼 2월과세 적용 효과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가액 특례죠. 이건 오로지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일 뿐이에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만이야. 다른 거 아니야.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세액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반면 기타 필요경비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양도인이 을이 부담한 걸 내는 거죠. 증여세 처리 방법 및 보유기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증여세 상당에 있는 경우 일반적인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뭡니까? 원래 증여세는 경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것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해 준다는 거죠. 증여세인 걸. 693페이지에 있는 공식은 뭐냐면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내가 증여를 받을 때 3층짜리 건물을 받았어요. 그중에 양도는 한 층만 할 수도 있잖아. 증여세도 누진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전체 내가 증여받은 것 중에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증여세 상당액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증여세 그 당시 냈던 거에서 안분한다는 거죠. 당초 증여받은 과세 가액에서 양도 자산에 대한 분을 안분한다는 뜻이에요. 별 뜻은 아니고. 넘기세요. 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고가 취득 저가 양도 있죠. 이게 일반 모델이야. 일반 모델. 그러니까 이자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 이자간 모델. 내가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싸게 사오는 경우. 이자간 모델이야.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사업소득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양가로 2번 있죠. 이게 3자간 모델이야. 우회 모델이죠. 우회 모델. 쿠션 친 거죠. 쿠션. 자, 보세요. 쿠션을 이렇게 친 거지. 갑이 증여합니다. 을에게. 특수관계인인데 이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얘기하잖아. 특수관계인. 그리고 만약에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면은 이거는 검토하지도 않아.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지금 하는 얘기는 검토하지도 않아. 어쨌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는 거야. 똑같아. 5년이니. 병에게. 그랬을 때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직접 양도를 가정해. 그래서 직접 양도한다면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와. 이때 증여세가 있을 거 아니야. 증여세. 이때 또 양도세가 있을 거 아니야. 양도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f 1번의 세금이 뭐보다 크다면 2번 더하기 3번보다 크다면 1번의 세금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직접 양도한 거로. 실무에서 적용될 가능성 매우 드뭅니다. 왜 드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이게 잘 안 나와. 이건 세금 한 번 내는 거, 이거 두 번 내는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안 나와. 두 번째 이유는요. 전제 조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을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을이 바지일 때만 쓰는 거야. 을이 바지일 때만. 이 얘기는 국세청이 계좌 까서 을에게 돈이 안 들어가고 갑에게 들어갔다는 게 입증돼야 돼요. 을에게 안 들어가고 갑에게 들어갔다는 게 입증돼야 돼. 쫓아오시겠죠? 자, 이 케이스를 대법원이나 심판원 보면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아까 그 케이스. 할배, 다주택자. 이건 좀 많아. 심판에 가보면.
아들한테 넘겨요. 아들이 팔아.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지. 왜냐면 집 한 채라도 이거 1세대 2월과세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적용 안 되니까 요거 세금은 조금 돼. 그래도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면 이게 증여세가 낮은 구간에서 출발하잖아. 지금 증여세가 이게 한 3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럼 증여세 4, 5천밖에 안 나와. 근데 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을 거의 다 낸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짠 거가 굴러가야 돼. 어? 증여세는 1억까지 10%야. 1억부터 4, 5억까지가 20%라고. 한 3억짜리 해도 5천 나온다고 5천. 근데 이 다주택자잖아. 이게 막 취득가액이 얼마 안 돼. 어? 그러면 양도차익이 한 2억쯤 돼. 그러면 2억에 68%를 내야 된다고. 1억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아들 있잖아. 아들한테 넘겨. 그래서 해도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됐잖아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 받으니까 요거 양도세만 내죠. 근데 이게 증여가 3억이고 양도가액이 3억이라면 양도세 어차피 안 나오잖아 지금. 증여세만 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돈이 안 가 있는 거야. 요 규정으로 올려면 2월과세가 적용 안 돼야 되죠. 2월과세는 적용 안 됐잖아 지금. 1세대 1주택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넘어왔는데 아들한테 돈이 꽂혀 있지가 않고 아버지한테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게 아들 이름 쓴 거지. 여러분들 세상에 뭐 바지를 두고 내세우고 이런 게 주변인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소중한 아들을, 소중한 딸을 바지로 내세우겠냐 하는데 아들 딸 빼고 누굴 또 바지로 세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바지로 세워. 이 통장에 돈 누구 앞에 꽂혔어? 아들은 한 200 주고 그냥 먹고 떨어진 거야 이거 다. 아버지한테 갔다고, 아버지한테. 그죠?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아들은 사실 이러면 청약도 못 넣고 앞으로 이제 무주택자 기간 뭐 이런 거 다 떨어지는데도 아버지는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야. 아들 그래도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또 내 건데 뭐 이런 생각, 각자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돼 있지 뭐. 그래서 이게 이 돈이 아버지한테 꽂혀 있을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아들이 먹었어 그냥 아버지한테 돈 안 줘. 그러면 이건 적용 못 해 이거. 왜? 귀속이 을에게 양도소득이 귀속 안 됐을 때만 우회거래를 적용하는 거야. 우회거래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은 지금 바지일 뿐이지. 그럼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가져가는 거야? 이 케이스는 납세 의무자를 갑으로 가져가는 거지. 납세 의무자를. 그럼 을은 증여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 재구성을 했다고요. 을은 증여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을이 낸 증여세가 있다면 다 환급을 해줘야지.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기네. 세무서에 있는 애라고 생각해봐. 얘한테 이제 양도세를 추징해와야지. 그러면 얘를 내줘야 되지. 너 같으면 이 돈을 먼저 내주겠니? 이 돈 들어오기 전에? 내주기 싫지. 이 돈을 왜 내줘? 이게 들어와야 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얘도 처음부터 그랬지. 이건 내가 낸 거니까. 그것도 다 내줬다고 하겠지. 낸 거니까. 낼 돈에서 퉁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게 더 간편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를 두고 있는 거야. 연대납세를 두면 퉁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바지. 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된 사업자, 공동사업자 기억나죠? 사업소도 그런 식으로 바지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증여세 환급이 돼 연대납세 의무로서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회거래, 우회거래. 자, 읽어볼게요. 거주자가 특수관계. 2월과세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월과세가 적용되면 이쪽은 안 와요.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될 때 들어오는 거야.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증여로부터 5년 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동그라미 모두 갖춰야 돼. 모두. 그러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 훨씬 더 중요해. 실무에서는. 까봐. 깠는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죠? 과세 요건은 과세한채 입증해야 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걸 밝혀내야 돼.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세액의 합산액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적은 경우. 직접 양도하는 게 더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증여세 냈던 거는 증여세는 신고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 공제 감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스킴을 짠다고 해봐요. 이거 스킴을 이거 구조를 짜. 그러면 이 세금 비교할 때 세 감면 후 세금하고 다 스킴을 짜겠어? 감면 전 세액을 가지고 스킴을 짜겠어? 스킴이라는 말 모르나? 너무 어려운 말인가? 겐또를 낼 때. 그것도 어려운 말인가? 왁구를 짤 때. 그렇죠? 작전을 세울 때. 다 그 비싼 말이야. 그치? 너 같으면 이게 진짜 캐시 아웃 되는 걸 가지고 하겠어? 아니면 산출세액을 가지고 막 비교하겠어? 캐시 아웃 되는 거지. 세액 공제 감면. 그러니까 비교 세액은 당연히 공제 감면 뺀 세액으로 되는 거지. 산출세액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양가로 2번, 반가로 2번. 증여세 과세 관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풀어준 거야. 옛날에 국세청은 못된 심포였는지 증여세도 안 돌려줬어. 이게 뭐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갔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야, 증여면 증여고 양도면 양도지 뭐 증여도 아니라고 하면서 증여세는 내야 되고 양도도 아닌데 양도세는 내라고 그러고 하나로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2월 과세 그 필요 경비 해주는 거 있죠? 그쪽도 같이 고민을 한 거야. 정말 어떻게 할까? 경비를 빼주자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리고 반가로 3번에 보면 연대납세음이 있다. 도표 비교표예요. 집에서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그럼 10-6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좀 잘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거주자 갑이 그 특수관계인 을에게 증여를 먼저 했습니다. 증여를 먼저 했고요. 다시 을이 판에게 양도했습니다. 토지죠.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은 맞아요. 2월과세 적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쭉쭉쭉쭉 나와 있고 물음을 먼저 보면 케이스 1번 갑과 을이 배우자예요. 토지니까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갑은 옛날에 14년 1월 10일에 취득했어요. 증여를 했고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죠. 그럼 우선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 되는 거죠. 을의 양도가액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지금? 실제 거래가액이 1억 1천에 팔았네요. 1억 1천에. 그죠? 그 다음 취득가액이 있겠죠. 취득가액. 취득가액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야? 얘 취득가액으로 하죠. 근데 이게 기타 필요 경비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옛날에 요 말이 없어서 책에 그래가지고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제 요걸 넣었더라고.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건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이건 자본적 지출도 아니고 양도 비용이도 아니지.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이놈 두 개 더 해야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2,060만 원. 됐죠? 을이 9천에 당시 증여세 신고 당시 가액이지만 인정 안 하는 거지. 을의 취득가액도 인정 안 하죠. 취득가액은 누구 거 가지고 하는 거야? 갑 거 가지고 하는 거죠. 다 실지 거래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는 없는 거죠. 그렇죠? 기타 필요 경비 없지. 증여세를 냈다면 증여세가 기타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은 0이다. 물으면 아있죠? 증여세가 없어. 필요 경비는 없어요. 필요 경비는 누구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을 거 가지고 하는 거. 취득가액은 갑 거 가지고 하는 거지. 필요 경비도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정리하면 되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거를 양도 차익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냐면 8,940만 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 계산한 겁니까? 갑의 취득이니까 14년 1월 1일부터 19년 7월 1일 19에서 14 빼면 5. 몇 년 남는 거지. 요요 더 크니까 괜찮지? 핀수. 어쨌든 5년 좀 넘으니까
5년이면 2단위니까 10% 되는 거죠. 그러면 894만 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 소득금액. 그 금액이 얼마냐면 8046.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 과표. 과세 표준. 그거까지 빼면 과표가 7796. 그렇죠? 여기 계산해야 되겠죠. 산출세액은 누진세율 적용하시면 돼요. 거기 산출세액이 1340 얼마 나옵니다. 그 밑에 답안지 밑에 보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맨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 이게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로 그냥 계산했을 때 그러면 2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이 만약에 더 크다면 그걸 적용하기로 돼 있지. 근데 증여세를 안 냈죠. 봐봐 거기 양도가액이 1억 1000인데 취득가액이 2월과세 적용 안 하면 진짜 9천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도 자기가 낸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낸 거? 을이 낸 거 인정하는 거지. 270 빼는 거지. 양도차익 생기고 보유기간은 지금 3년이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 없고 그랬을 때 양도소득금액 나오고 기본공제 250 빼도 산출세액이 얼마 안 나와. 산출세액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적게 내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만 2월과세 적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남들 다 2월과세 적용하는 게 세금이 늘 많은 줄 알았는데 요즘 다주택자들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 자체가 커가지고 좀 얘기가 많이 다르다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시 문제 여기 물음 2번 가보죠. 물음 2번에 이렇게 돼 있네. 갑과 을이 형과 동생이에요. 양도소득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어요. 을한테 줬는데 을이 진짜 먹은 게 아니지.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도 등기부등본 보고서는 딱 이게 특수관계 다 뜬단 말이야. 이거 봐라.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해? 이상하네. 얼마 안 돼서 팔아. 계좌 한번 달라고 해야 되겠네. 계좌 요청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가지죠. 계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죠. 못 준다. 내가 왜 계좌를 까야 되냐? 법적 근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쪽에서. 그죠? 진짜 깐다. 쫄지 마. 쉽게 안 까도.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깎아줘 안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신감 있게 그렇죠? 나중에 까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트위터 안 했어 난 괜찮아. 어쨌든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800만 원 나왔었대요.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증여세를 을이 먼저 800을 냈고 을이 이걸 가지고 뭐를 내는 거야? 또 양도세를 내겠지. 이 양도세는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겠지. 양도세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가보면 이건 답만 먼저 볼게. 그래서 A하고 B가 있잖아요. B를 볼게. B 답에 698페이지. 미안해. A를 볼게. A를 보면 1억 1000에 9천에 270에서 1700에서 나온 게 114만 원이 아까 참고로 봤던 금액이 똑같잖아. 그는 을이 양도세 내고 을이 증여세 낸 거 합쳐야 되겠죠. 을이 증여세가 아까 지금 800이라고 했으니까 914만 원하고 비교하는 거지. 누가 직접 양도하는 케이스랑 갑이 직접 양도하는 케이스랑. 그럼 갑은 1억 1000이 양도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이 갑 스스로의 취득가액이 있었죠. 그게 2천만 원이었고 자기의 필요경비를 넣어야 되겠지. 60만 원 넣으면 양도차액이 8,940만 원 나오죠.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년 갑의 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니까 894만 원. 거기서 지금 기본공제 250 빼니까 과표가 7,796만 원 나와요. 근데 세율 적용하니까 1,300만 원 나오죠. 지금 뭐가 큽니까? 1,300만 원이 더 크죠. 직접 양도한 케이스가. 그래서 직접 양도한 케이스가 크니까 요건을 충족해서 갑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을이 냈던 증여세는 환급해주고 대신 갑과 을은 연대 납세금을 두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요게 1차 시험에 꽤 잘 나와요. 요게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말문제 형태로 잘 나와요.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봐야 된다. 이 경우. 그죠? 필요경비 누구 거로 봐야 된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 판단을 잘 하시고 2차 시험은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아주 옛날에는 갑과 을 있잖아요. 그 부당행위가 많이 나왔는데 2월 가세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부당행위면 양쪽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 요즘 스타일은 5점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다 복잡하게 안 끌고 가. 만약에 5점 정도 하면 테이블을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 비교하는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식이라는 건 뭐야?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2월 가세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더 크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전체 그림은 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주택 양도소득 금액 계산 요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고가주택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주택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긴 한데 얼마만 과세하는 거야?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턱 효과라는 게 있겠지. 나는 8억 9천에 판 놈은 양도세 하나도 안 내는데 9억 천에 판 놈은 다 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양도가액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양도가액이. 근데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는 거야. 9억 원 초과분만.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이 노예 같은 삶. 그죠? 전화가 뭐 매일 옵니다. 매일 그냥. 자, 여러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먹고 살려면 또 뭐 어떻게 하겠어. 9억 원. 주변에 회계사 세무사 없어요? 친구 없어요? 아직 친구는 없나? 우리 저희 뒤에 남학생 없어요? 나랑 친한 그 아씨 그 아저씨도 맨날 전화만 받죠? 나도 맨날 전화만 받죠? 노예처럼. 이게 뭐가 좋다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느끼는 건 어젯밤 10시에 와이프가 언제 와라는 카톡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어제 느낀 건 클라이언트보다 더 무서운 건 와이프가 밤 10시에 언제 와. 너무 무서웠어요. 어쨌든 9억 원. 그래서 요게 10억 원 1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거야. 그 과세 비율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과세 비율이 몇 프로? 10%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10%만. 양도 차익의 10%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양도가액이 20억 원이면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야? 이렇게 과세하는 거야. 20억 중에 9억 초과분만 55% 과세하는 것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11억 50. 그래서 양도 차익의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9억 초과 비율만. 매출액 비율로.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작물 재배업, 식량 작물 재배업 이외 작물 재배업 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항상 매출 대비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고가주택에서 첫 번째는 9억 생각하지 말고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해.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해. 전체. 그런 다음에 과세 비율만 구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전체 양도 차익. 그래서 혹은 전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나온 다음에 비율을 가셔도 되고. 근데 서식이 양도 차익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9억 초과분 있죠? 과세분과 비과세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 법정 서식이. 그래서 과세분을 계산한 다음에 이 금액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컨셉만 잘 기억하시면. 고가주택 딱 나왔단 말이에요. 12억짜리. 그리고 여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대. 그러면 이런 거 보면 대부분 1차 시험에서 나오면 숨을 헐떡입니다. 아, 고가주택 어려운데 이거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가지면 그냥 쉬워. 진짜 쉬워.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만 오면 돼. 여기까지만 잘 오면 돼. 저기까지만. 자, 실질 거래가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같이 할 수 있는지 해보자.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지. 12요.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계. 추계 중에서 뭐를 가지고 지금 돌리면 되겠어? 그치, 기준시가를 가지고 환산시키면 되겠죠. 네가 많이 구멍을 낸 그 단어를 내가 조합을 하는데 힘들다, 야.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억 곱하기 분모에 뭐 넣으면 돼? 분모에. 그래, 기준시가 넣는데 어느 기준시가를 넣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 당시 9억 6천. 그치? 요거 6억. 쉬운 게 아닌가 보다. 자, 어쨌든 9억 6천 분에 6억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60% 정도 되나? 느낌 60%가 조금 넘네. 60 몇 퍼센트? 62.5%야? 그럼 여기서 7억 5천 되나? 뭐 얼마야? 내가 계산해봐야 되는데 7억 5천 맞아? 7억 5천이 진짜 많다고? 대박! 7억 5천. 근데 필요경비는 7억 5천에 3% 하면 안 되지. 계산공제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에 3%지. 기준시가. 기준시가 얼마로 돼 있어? 양도 당시 거 쓰는 거야? 취득 당시야? 취득 당시 쓰는 거죠? 취득 당시가 6억이네. 6억. 6억에 3%. 638, 1800. 그죠?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온 거지. 그렇게 계산된 양도 차익이 얼마냐면 4억 3200.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있겠지, 다음엔. 그죠? 이 중에서 몇 프로가 과세되는 거야? 4억 3200 곱하기. 우리 얼마에 팔았어? 12억에 팔았잖아. 12억에. 그 중에서 9억 초과분이 3억이잖아. 그럼 25% 정도 내는 거네. 25%. 4억 3200에 25% 하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108이 되나 봐. 1억 800. 108. 여명 108. 어쨌든 108. 갑자기 생각나네. 108이 되는 거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면 장기. 1세대 1주택 8단 갑니다. 8단. 대박. 지금 얘 5년 보유했죠. 58에 40. 40%. 그죠? 내년에 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적용되는 거지. 크네. 40%만 해도. 40%면 108에 40%면 얼마입니까? 4,320. 4,320. 그죠?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 돼? 6,480. 양도 소득 금액. 여기 기본공제 250 빼고 세율 곱하면 되지. 그죠? 세금 얼마쯤 나오나요? 한번 계산해볼까? 세금 얼마쯤 나오는지. 6,840에 250만 원 빼세요. 그러면 6,230 나오겠지. 6,230에 세율 돌리면 대충 얼마 나올까? 한 1,000만 원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세율표 있지, 세율표. 진짜 얼마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서 나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얼마나. 세율표 줄까요? 세율표 여기 있네.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582만 원 더하기 6천 아까 얼마였지? 6,230만 원 빼기 4,600에 0.24에 582만 원 더하면 되겠지. 얼마쯤 나? 973만 원, 한 1,000만 원 내네. 1,000만. 야, 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니? 이게 대충 이게 진짜 이거라면 대충 이거에 산 거지. 7억 5천에 샀어. 생각해봐. 한 7억 5천에 사서 12억에 팔아서 5년 만에. 그러면 5년 만에 한 5억 가까이 먹은 거 아니야? 4억 먹은 거 아니야? 1년에 한 8천씩 먹은 거 아니야? 1년에. 1년에 한 8천씩 먹었는데 세금 얼마네? 1,000만 원 내는 거지. 1,000만 원. 그렇잖아. 4, 5억을 벌었는데 똑똑한 한 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대박인 거지. 그렇잖아.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마어마하고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나는 여기 무슨 뭐 마포 뭐
노원 이런 데서도 강남의 집 한 채 그냥 갭 투자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갭 투자하면 어떻게 돼? 내 돈 2억 넣고 7억 5천에 대출 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10억에 털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2억 넣고 4억 5억 땡겼단 말이야. 그런데 세금 1,000만 원이면 해피한 거지. 국세청 고맙지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렇게 밉진 않지. 요게 고가주택의 힘인 거야. 고가주택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 확 줄여주는 거죠. 하나는 뭐야? 9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거. 하나는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8단 들어가는 거죠. 8단. 요걸로 게임 끝난 거야. 여기. 이해하시겠죠? 예전에 나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 한 10억 가까이 먹었는데 70 몇만 원 나오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 진짜 왜냐면 정말 조금 나와. 80% 먹고 들어가니까 80% 거기에 뭐야? 초과분 있잖아. 초과분만 과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50%는 빠진다고. 그 과세되면 2,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에 2, 30%니까 6, 7%밖에 과세가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진짜. 대박 아이템인 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쉬었다 부담부 증여부터 가보겠습니다. 한 1시간 안에는 반드시 끝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